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이 큐브를 들고 왔습니다. 이름은 벌 큐브라고 하고요. 벌 정확히는 벌 4x4 밴디지 큐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언박싱에서도 이제 저도 궁금해서 찾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공사하고 이렇게 뭔가를 깎았을 때 약간 깔쭉깔쭉 꺼끌꺼끌하게 남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모양을 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확하게 평소에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고, 자, 이 큐브는 이제 구독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이제 이번에 사서 한번 풀어봤는데, 제가 이제 언박싱 영상 올라가고 해법 영상은 아마 금방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거 언박싱 하고 나서요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꽤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로 꽤 많이 오래 걸렸고, 이번에도 사연이 좀 많은데 또 페리티 때문인데요. 이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막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공식은 유도를 금방 했습니다. 금방 했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3사이클 했으니까 아예 모르겠다, 섞어서 맞춰봐야지 하고 맞췄거든요. 맞췄는데 첫 번째 솔빙이 끝나고 나서 페리티가 발생했어요. PLL 페리티가. 그래서 토끼발이 발생을 했고, 뭐 이제 444 기반이니까 뭐 발생할 수 있지, 이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정말 이거 들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떻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한 일주일 하다가 포기하고,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예 모르겠다, 섞고 다시 해보자. 그래서 완전히 섞고 다시 접근을 했어요. 접근하면서 좀 더 이제 좀 가다듬기도 하고 나서, 그리고 진짜 한 20번 넘게 솔빙을 한 것 같아요. 솔빙 시간이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페리티가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상태에서 페리티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다시 또 페리티가 발생을 안 해서 이상하다, 분명 처음에 나왔었는데 왜 그러지 싶었었는데,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마지막 한번 솔빙 해보고 나서 이제 영상에다 찍어야겠다 싶고 마지막 솔빙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서 페리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착각한 게 아니었구나, 페리티가 있구나. 자, 그럼 페리티라는 거 다시 찾아보자 해서 또 그때부터 박터지게 또 고민하다가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아주 기쁘고요. 아주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빨리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보시면서 재미 느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재밌을 만한 큐브고요. 혹시 집에 있는데 못 푸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고 한번 같이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큐브 특징은요 너무 쉽죠. 보시면 알겠지만 밴디징이 아주 심한, 이름 자체가 밴디지 큐브고요. 저것도 윗면도 보시면 이게 얘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얘랑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여기도 잘릴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아래면도 그렇고 온갖 밴디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회전면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회전면을 살려줘야지만 뭔가 우리가 이제 뭐 섞고 맞출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섞고 맞추고 하게 되고, 중요한 건 얘입니다. 또 요거 이 부분이 회전을 시켰다가 다시 와야 돼. 정확히 말하면 얘를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엣지 있죠. 여기 붙어있는 이 엣지를 옆으로 요로 옮기고 아래 것도 옮기면서 얘를 다시 또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일단 밴디지 큐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뭔가를 써먹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기 때문에 저도 이 큐브 들고 그다음에 일반 444 들고 엄청 이제 요거 하다가 막히면 또 요걸로 해보고, 또 하다가 요걸로 또 찾아낸 걸 여기서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해법 보시기 전에 먼저 한번 최대한 도전을 먼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찾아낸 공식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공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1 곱하기 2 블럭 있죠? 얘네들 1 곱하기 2 블럭, 다 1 곱하기 2 블럭이잖아요. 얘네를 맞추는 거. 요거 맞추는 3사이클 공식 하나 유도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쨌든 회전면을 먼저 살리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값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2, 3층을 바꿀 수도 있고 1, 4층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요 큐브로 보여드리면 좀 헷갈려서 제가 이걸로 보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게 R 회전이 안 되잖아요. R2 회전밖에 안 된다. 저는 항상 이런 밴디지 큐브에서 항상 쓰는 기본 움직임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부터 적용을 하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R은 이렇게 돌아가고요. R U는 요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U는 UW 두 줄을 돌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제가 항상 이게 이제 밴디징 될 때 쓰는 공식인데 RU2, R'U2 요 움직임 씁니다. 요 움직임. 보통은 제가 3번 또는 5번을 쓰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RU2, R' 2번, RU2, R'U2 3번, 4번, 5번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중간에 엣지들은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짝수 큐브라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움직임 보시면 알겠지만 RU2, R'U2 한 번만 쓰게 되면 잘 보시면 2 곱하기 2 블럭이 어떻게 여기가 5사이클을 돕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5사이클을 도는데 자, 윗면이 노랑이거나 아래면 흰색이잖아요. 그럼 요런 경우 말고 이게 2번을 쓰게 되면은 잘 보세요. 요 노랑 파랑 요 조각들이 원래 여기 있던 게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일로 내려오거든요. 또 한 번 더. 3번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이 바닥을 보면서 여기 있는 자리가 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거 RU2, R'U2를 2번 해서 요 조각을 일로 와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번을 해서 여기 있는 게 일로 오는 그 움직임으로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게 편해서 이걸로 쓰셔도 이렇게 3사이클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자, 그래서 오른손 왼손 일단 먼저 기본 움직임은 이거고요. 자, 오른손 공식은 뭐냐면 이제 이걸 3번을 해야 되거든요. 3번을 해야지만 여기 있는 게 내려오는데 3번 하면 길잖아요. 그럼 거꾸로 U2R, U2R 프라임을 하게 되면 2번만 하게 되면 이게 5번이 5사이클이라 얘가 일로 내려옵니다. 잘 보세요. U2R, U2R 프라임, U2R, U2R 프라임. 자, 그럼 여기 있는 조각이 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D2 중간값을 D2를 넣게 되면 얘가 이제 여기만 딱 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RU2, R'U2 이걸 2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D2 그럼 깔끔하게도 여기 있는 조각이 1로 오고요. 여기 있는 조각이 1로 가고요. 여기 있는 게 1로는 3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신기하죠? 만약 거꾸로 놓고 싶으면 중간값을 먼저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U2R, U2R 프라임 2번 그 다음에 D2 그 다음에 RU2 2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거는 D2를 해서 이런데요. 만약에 U2R, U2R 프라임 2번 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중간값을 이렇게 스몰 D2 얘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얘는 그대로 있고 얘만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RU2, R'U2를 2번 그 다음에 스몰 D2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조각이 일로 와서 여기 있는 게 대각선 뒤로 가서 대각선 뒤에 있는 게 여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또 역시나 거꾸로 올라올 때는 중간값을 먼저 넣으시고 U2R, U2R 프라임 스몰 D2 그리고 이제 왼손도 쓸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다 그 궤도상으로 두 개, 그러니까 오른손 공식의 궤도는 이렇게 세 개고요. 그럼 나머지가 남잖아요. 얘는 왼손 공식입니다. 왼손 공식 같은 경우는 L 프라임 U2 거꾸로죠. U2 L 프라임 U2 L, U2 L 프라임 U2 L 요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값을 D2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스몰 D2로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 거죠. 이거 두 줄 동시에 넣으면 두 줄 다 움직입니다. D2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고 나서요. 그다음에 L 프라임 U2 L, U2 L 프라임 U2 L, U2 그다음에 D2 풀게 되면 이번엔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왼손 공식은 왼쪽 위에 있는 게 왼쪽 아래로 떨어지고요. 여기 있는 게 대각선 뒤로 갑니다. 그리고 대각선 뒤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게 되죠. 돌아올 때는 중간값 먼저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D2 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가 유도에는 이게 공식이고요. 1 곱하기 2 이 조각들은 전부 다 이걸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맞추기 앞서서 이것도 미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제 섞을 거라서 섞기 전에 아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지금 맞는 상태에서는 이 센터 조각과 엣지가 이렇게 90도로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맞출 때 우리가 먼저 맞추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서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자로 쭉 배열이 돼야 됩니다. 그 맞추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완성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회전면을 살려야 돼. 왜냐면 요걸 살려야지 이게 잘리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흰색면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위로 올립니다. 올려줘요. 올리고 나면 흰색이 올라갔죠.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D로 가도 되고요. D 프라임으로 와도 됩니다. D로 갑니다. 간 다음에 얘를 그대로 올리면
노란색이 일자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그대로 또 앞면과 뒷면에 있는 걸 내리게 되면 여기도 또 일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갔던 방향으로 한 번 더 가게 되면 얘가 쭉 일자로 맞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솔빙을 할 때는 이 상황에서 푸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미리 보셔야 되는 게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일자로 쭉 맞춰놓고 나니까 1 곱하기 2 블럭을 보세요. 1 곱하기 2 블럭을. 자, 이 상황인데 1 곱하기 2가 다 옆면을 보고 있죠. 이렇게. 얘가 다 옆면을 보고 있습니다. 옆면을 보고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일자일 때는 얘네가 다 옆면을 보고 있어야지만, 아까처럼 제가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이 상황에서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렇게 하늘을 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오리엔테이션 바꾸는 것까지, 오리엔테이션 맞추는 걸 설명드렸고, 오리엔테이션 바꾸는 공식은 너무 쉬워서 나중에 솔빙 과정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큐브 섞는 거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큐브 섞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 밴디징이 심해서요. 자, 먼저 이 상황에서 좀 섞으시고 그 다음에 연습도 할게요. 자, 얘를 옆으로 아까 일자로 만드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또 해서 이렇게 일자로 다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일자로 다 만든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막 섞어줍니다. 또 여기서도 섞어주고 여기서 좀 섞고 좀 이렇게 막 섞어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섞고 난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부터는 열심히 돌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계속 이제 해봐야 돼요. 이게 막무가내로 막 섞이는 게 아니라서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섞는 게.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돌려서 또 이렇게도 막 돌리고. 제가 보시면 노랑이랑 흰색이 막 건너편에 있잖아요. 이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섞다 보면은 충분히 더 섞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섞다 보면 막 스트레스가 막 엄청 쌓여요. 쉬운 게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여기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노랑이랑 흰색이 막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이렇게 섞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 회전면을 잘 맞추게 되면은 가능하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막 안 돌아가요. 돌리고 싶은데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각도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벌써 막 어느 순간 돌리다 보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완전히 뻑뻑하게 돼가지고 안 돌아간 순간이 있어요. 이 정도 섞었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적당히 섞어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요 센터 있잖아요. 센터 앞에 1 곱하기 2 센터 조각들을 아까 일렬로 쭉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흰색 먼저 맞추고 노란색 먼저 맞추고 하는데, 자, 요걸 맞추려고 봤더니 지금 회전이 안 됩니다. 요거를 일단 올려놔요.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 반대쪽에 있으면 나중에 맞출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돌리다 보면 이렇게 흰색이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을 맞춰야 되겠죠? 이걸 돌리려고 해도 회전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회전면 또 맞춰야 돼요. 맞춰서 해야 되고, 얘를 올린 다음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얘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얘 때문에 안 되네. 됐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가야 돼. 자, 이렇게. 이거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이건 저렇게 해요, 저희 공식으로 이렇게 해요가 아니라 그냥 흰색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상황 있잖아요. 흰색을 맞추고 나면 요거를 왜 노란색 센터를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은 쪽에 놓고 같은 줄에서 밀고 요 툴에서 내리면 이렇게 뭐 센터를 맞추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노랑 흰색을 맞췄으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운이 좋은 상황인데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손쉽게 풀릴 수도 있고요. 이제 좀 더 상황을, 일단은 요거 센터류가 이게 돌아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하다가 얘가 돌아가 있죠. 돌아갔을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같은 경우 뭐 위아래 색깔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요렇게 돌립니다. 먼저 돌린 다음에 얘를 위아래로 180도씩 돌려야 되는데 회전면 때문에 또 안 되네요. 잠시만요. 그럼 또 맞춰봐야지. 잠시만요. 지금 안 돼. 회전이 안 돼. 얘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요 회전면 얘가 간되는 거라서 잠깐만요. 이렇게 얘도 안 되네요. 여기가
요렇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딱딱 갈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자 회전면 됐다. 얘를 그러니까 지금 요거 막대기 부분 있잖아요. 얘는 뭐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노란색이고 얘는 멀쩡합니다. 일자로 쭉 맞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얘를 지금 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얘를 옆으로 휘운 다음에 얘를 위아래로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이거 회전면이 자꾸 걸리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를 맞추려면 먼저 옆면에 있는 애들이 다 일자로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먼저 맞춰야 되는데, 자, 흰색, 지금 노란색은 맞은 상황입니다. 요거는 맞은 상황이고, 요렇게 틀어져 있다. 자, 그럼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가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11자. 있다. 그럼 11, 이거 방향을 먼저 맞춥니다. 이게 참고로 두 개가 아니라 막 하나, 세 개씩 있을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돌리다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맞춥니다. 얘가 맞잖아요. 그럼 아래면은 지금 다 옆면으로 틀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90도로 틀어줘요. 그렇게 되면 다 일자로 요 방향으로 맞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얘는 노랑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전부 다 일자로 맞게 되죠. 자, 이 상황이 돼야지만 얘를 일로 틀 수가 있어요. 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요 상황에서 90도를 틀고요. 그 다음에 얘를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R2L2에서 위로 올려요. 그럼 이제 1 곱하기 2짜리가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다시 얘를 돌아가게 돼요. 뭐 아무 방향이나 돌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이렇게 내리면 얘가 일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맞춰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전부 다 일자로 정렬된 게 보이실 수 있고요. 이게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지금은 상황이 안 나와서 이런 식으로 막 틀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막 이게 막 옆에가 돌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자가 쭉 됐어요. 일자가 맞았는데 얘가 지금 옆면으로 이렇게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얘가 지금 보면 요 라인에서 얘가 일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아요. 이제 먼저 회전면을 잘 어떻게 살려주시고 살려준 다음에 이렇게 회전면을 살려서 얘를 같은 쪽에 놓고 얘를 민 다음에 내려서 돌아오게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조각을 여기다 넣을 때 그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또 일자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자로 만든 다음에 또 회전면을 살려서 이제 노란색과 흰색을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 요 색깔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두 개가 틀린 상황이야. 두 개가 틀린 거고 번갈아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또 회전면을 맞춰서 공식처럼 하셔도 되고 사실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걸 공식처럼 뒤집고 싶다 그러면 요걸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뭐 일반 그 444 큐브에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 스몰 U2 그 다음에 F2를 이렇게 FW2 두 줄을 도는 거예요. 스몰 U2 FW2 스몰 U2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보시면 이게 겉보기가 아닌 것 같지만 여기가 위아래가 여기가 바뀌면서 여기도 이렇게 4개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쓰게 되면 이 두 개를 바꿀 때 어떻게 되느냐? 스몰 U2 그 다음에 앞에 F2 어차피 이거 두 줄밖에 안 들어가요. 스몰 U2 FW2 그 다음에 스몰 U2 그럼 이 두 개 자리가 바뀐 게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몰 U2 FW2 그 다음에 스몰 U2 FW2 스몰 U2 자, 그렇게 되면 일자로 맞으면서 노랑과 흰색도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퐁당퐁당 10까지 완성이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1단계 1 곱하기 2 센터 조각과 1 곱하기 엣지를 페어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요 다음 단계는요 뭐냐면은 요 1 곱하기 엣지랑 코너가 합쳐진 조각들이 있잖아요. 요 조각들의 오리엔테이션을 맞춰주는 방향을 맞춰주는 건데 자, 참고로 얘가 틀린 겁니다. 현재 이렇게 막대기 상황에서 얘가 맞으면 안 돼요. 얘처럼 옆을 보고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틀린 게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요. 뒤집으면 하나도 6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2개씩 교정이 가능하고요. 교정은 매우 쉽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위, 아래, 앞쪽, 왼쪽 요 두 자리 거 요 두 자리가 동시에 바뀝니다. 그럼 얘가 맞으면 얘가 맞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돌려서 이거 틀린 걸 여기 갖다 놓으면 돼요. 이거 뭐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맞출 수 있는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요 두 자리를 바꿀 겁니다. 너무 쉬워요. FW 이렇게 앞면을 돌린 다음에 R2 그 다음에 FW 프라임 돌아갑니다. 자, 그럼 하나 교정됐고요. 그 다음에 D2를 해줘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FW
R2 FW 프라임 그 다음에 D2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정확히는 여기 있는 게 요거랑 교정이 됐고 이게 교정된 거 보이시죠? 이거에서 정확히 요 3사이클이 돕니다. 자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자 그러면 이번엔 얘랑 여기 맞는 게 없네요. 얘도 아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갖고 와야 되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갖고 와서 얘랑 요거 두 개를 또 교정해 볼게요. 자, 앞면 시계 방향 R2 원위치 그 다음에 D2 다시 앞면 R2 앞면 원위치 D2 그리고 셋업을 풀어주게 되면서 자 벌써 교정이 다 끝났네요. 아 요거 얘 남았네. 얘랑 하나 더 무조건 짝수로 나게 돼. 얘가 있죠. 자 요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내려서 돌립니다. 자 그러면 요 자리 그리고 한번 FW 그 다음에 R2 FW 프라임 그 다음에 D2 다시 FW R2 FW 프라임 D2 그리고 셋업 무브 풀어주기 또 이제 퐁당퐁당 이렇게 되고 하게 되면은 자 옆면을 다 바라보고 있죠. 흰색이랑 노란색이 자 이러면 자 오리엔테이션을 맞추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요거 아까 요거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일자가 아니었잖아요. 얘네가 옆에 있었죠. 그래서 엣지 조각들을 제 위치로 바꿔줄 거예요. 자 회전면을 살리기 위해서 L 프라임 L 거꾸로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F2 D2 그래서 이제 노란색 요거 맞춰주시고 D 회전을 한 다음에 D 프라임으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노란색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 F2 B2에서 내려주신 다음에 요 색깔 맞춰서 한 번 더 가게 되면은 요 옆면은 흐트러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가 이렇게 일자가 됐던 게 이렇게 지금 위아래가 좀 이렇게 어긋나게 센터를 90도를 돌린 효과가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요 단계 이제 아주 손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이제 2층, 3층 맞추고 1층, 4층 맞추면 끝나게 되고요. 저는 요걸 먼저 맞춥니다. 먼저 맞추고 기왕이면은 좀 한 번이라도 좀 더 많이 맞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없네요. 좀 더 쉽게 가고 싶은데 최대한 많이 어쨌든 얘랑 얘 두 개는 맞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요 먼저 좀 3층에 어떤 한 층에서 세 개를 먼저 맞춰 세 개를 먼저 맞추면 자 얘를 맞았고 얘가 색깔이 맞았죠. 그럼 얘를 먼저 맞출게요. 그럼 얘니까 일단 왼쪽 뒤니까 왼손 공식이고요. 파란색이 필요해요. 파란색 여기 끝에가 파란색이 여기 있죠. 그러면 셋업 무브를 넣습니다. 셋업 무브를 넣어서 파란색을 뒤쪽으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럼 그 왼손 공식은 왼쪽 위에 게 왼쪽 아래로 온 다음에 얘가 대각선 뒤로 오른쪽 뒤로 가거든요. 그리고 얘가 오른쪽 뒤에 있는 게 1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파란색 1로 들어오면서 맞게 될 거예요. 자 공식 U2 처음에 두 줄을 같이 돌려야 됩니다. U2 L 프라임 U2 L 두 번이죠. U2L 그 다음에 여기서 스몰 D2 그 다음에 L 프라임 U2 L U2 L 프라임 U2 L U2 그 다음에 D2를 하고 다시 셋업 무브 풀어주게 되면은 여기 맞는 게 보이시죠? 그럼 하나 남았죠? 하나 남을 때는 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애들을 맞추는 겁니다. 나머지 애들을 맞추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 상황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자 요거 세 개를 맞추고 나머지 하나를 맞출 때 얘가 가서 맞죠? 얘가 빨강색이 가서 맞고 그러면 다음에 얘가 초록색이 여기로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페리티 같은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일단 맞춰 볼게요. 무슨 상황인지. 자, 일단은 빨간색을 얘를 하나 맞추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U2 L 프라임 U2 L 그 다음에 스몰 D2 그 다음에 L 프라임 U2 L U2 그 다음에 스몰 D2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맞았는데 지금 보시면 뭔가 이상하죠. 그 다음 궤도가 이상해요. 그 다음 얘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이 주황색이거든요. 얘로 가는데 또 다음 궤도가 얘는 또 틀어져.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한 번에 무조건 얘가 공식을 한번 다 맞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죽어라 안 맞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큐브 잠깐만 뒤집어요. 잠깐 뒤집고 나서 이게 약간 페리티 같은 상황이거든요. 페리티 같은 상황이라서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아까 풀었던 거고 여기서 우리가 R2 U2 R2 U2 R2 U2에서 요렇게 그 333에서 요 자리랑 요 두 개를 바꾸는 공식 있잖아요. 그거를 응용을 해서 R2 여기는 두 줄씩 들어가서 R2 U2 R2 U2 R2 U2 요렇게 써주는 겁니다. 요렇게 써주게 되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요거 이제 정확히 얘가 바뀌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가 양쪽이 다 바뀌 이렇게 U2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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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대각선으로 바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요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공식을 한번 써주게 되면 잘 보세요. R2 UW2 R2 UW2 R2 UW2. 자, 공식을 한번 써주게 되면, 그리고 다시 뒤집어 볼까요? 자, 그럼 얘가 잘 보시면 궤도가 딱 만들어져요, 이번에. 자, 여기서 주황색이 맞고요. 그 다음 얘는 맞는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가서 이 빨간색이 건너가서 맞게 되면서 도 완성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움직임을 활용하시면서, 자, 왼손공 쓰면 완성이 되겠네요. U2 L 프라임 U2 L 두 번, 그다음에 D2 L 프라임 U2 L U2, 그다음에 D2 아래면을 돌아갔었나 보네요. 아이고, 이렇게 어쨌든 뭐 하게 되면 어쨌든, 자, 2층이랑 3층이 모두 완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층이나 4층이 남았는데, 사실 1층, 4층은 그냥 맞추기 전에 페리티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같이 위치를 맞는 걸 좀 확인을 해보면, 제가 좀 일부러 좀 섞어 왔어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틀렸죠? 이제 틀린 거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얘랑 색깔 맞는지 보시면 돼요. 틀렸죠? 얘도 하나, 틀린 거 2개, 틀린 거 3개, 얘 틀렸죠? 4개. 이건 뭐 흰색이니까 아예 틀렸고, 뒤집으면 얘는 흰색이면서 맞았죠? 맞았죠. 틀린 게 6개 있잖아요. 틀린 게 6개 있으면 페리티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게 4개가 남는 경우 있어요. 4개가 남으면 페리티가 발생한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씩 맞는 거 맞추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흰색면을 먼저 맞출까요? 흰색면, 자, 오른손 공식을 통해서 지금 여기가 흰색이면서 초록색이 필요해요. 흰색이면 초록색. 얘죠, 얘. 얘가 파란색이니까 흰색이면 초록색을, 궤도가 여기서 이쪽 뒤로 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 뒤에 있어야, 왼쪽 뒤에 있어야 오른쪽 뒤로 가게 됩니다. U2R, U2R 프라임 두 번, 그 다음에 D2R, U2, R 프라임 U2 두 번, 그 다음에 D2, 뭐 셋오버가 있었나봐요. 자, 하나 맞았죠? 자, 그러면 마지막 왼손 공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궤도를 맞추는 건데, 무조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공식을 한번 써서 맞거나 아니면 4개가 다 틀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맞춰볼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는요, 얘네 색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요 흰색을 여기로 올리려고 생각하세요. 흰색을 올리려고 생각하시다 보면은 다 맞거나 아니면 4개가 틀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왼손 공식 바로 쓰면 노랑 가서 노랑이 가서 흰색이 올라오면서 모두 이번에 맞게 되겠습니다. U2 L 프라임 U2 L D2, 그 다음에 D2 하게 되면은, 자, 페리티가 없이 모두 해결이 됐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큐브가 완성됐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페리티가 있는 거니까, 자, 제가 페리티를 만들고 온 다음에 페리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큐브 페리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기존에 요 444 큐브에서 페리티를 무공식으로 해결하는 이제 원리와 해법,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필레 페리티는 발생 원인이 2가지가 있어요. 요 조각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4개 자체가 그냥 그렇게 맞바뀌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윗면이랑 아랫면 요 센터는 그대로 있는데 옆면의 센터가 90도씩 한 칸씩 잘못 페어링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위치가 주황색 여기지만 여기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이쪽이나 이쪽인 거죠. 그랬을 때 페리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 센터들을 재정렬해 주면 돼요. 원래 자리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하는 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주황색을 먼저 위로 올릴 거예요. RW2 RW, U2, RW 프라임, 그 다음에 LW 프라임, U2, LW. 이렇게 하면 이제 주황색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X 프라임, 큐브를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요. 그럼 여기가 초록색 자리인데, 초록색이 아래 있어요. 그래서 RW2, U2, 그 다음에 LW2, U2, LW2. 이렇게 되면 초록색이 올라오죠. 다시 또 X 프라임. 그렇게 되면 이번엔 여기가 빨간색 자리예요. 근데 빨간색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RW 프라임, U2, RW, 그 다음에 LW, U2, LW 프라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전부 다 90도씩 미는 겁니다. 90도씩 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서 요 상황에서 얘를 재정렬을 하게 되면 아까 분명 페리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페리티가 사라져 있습니다. 한번 빨리 해볼까요? 딱 하게 되면 여기서 U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신기하죠? 아이고.
그래서 아까 페리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페리티가 사라진 게 보이시죠? 자, 요 방법 그대로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요 페리티 쳤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처음에 이제 접근을 잘못해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회전면을 맞추고요. 처음에는 제가 접근을 얘를 어떻게 이 윗면 어떻게 돌리려고 막 했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전면을 만들었죠. 근데 큐브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있잖아요. 얘네들 요 옆면의 센터를 갖다 90도로 방금처럼 했던 거랑 똑같이 올려줄 거예요. 여기가 주황초록이죠. 자, 보세요. 이게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참. 여기 얘를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회전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회전면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올리고 U2 내리고 왼쪽 올리고 U2 내리고. 자, 그럼 얘가 올라갔습니다. 자, X 프라임 땡기고요. 그럼 얘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RW2 U2 RW2 그 다음에 LW2 U2 LW2. 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X 프라임. 그러면 이번 뒷면에 있는 길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RW 프라임 U2 LW 그 다음에 LW U2 LW 프라임. 자, 그러면 옆면 정렬은 끝났어요. 끝났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한 칸씩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도 틀어져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맞춰줍니다. 맞춰줘야 되는데 계속 했던 거잖아요. 내리고 그 다음에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왼쪽이든 아무 때나 돌린 다음에 L2 L2 그 다음에 내려서 이건 앞에서 했던 거니까 굳이 뭐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맞추게 되면 신기하게도 전부 다 이제 여기 아까 페리티가 있었잖아요. 페리티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빠르게 맞춰 볼까요? 여기가 초록색이니까 자, 여기 있죠. 이 초록색 얘가 1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U2R U2R 프라임 두번 D2 RU2 R.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D2. 자, 그래서 하나 맞췄고 그 다음에 얘가 맞았죠. 그 다음에 얘를 맞출까요? 초록색 여기 있네요. 얘가 1로 가서 맞으면 되겠습니다. U2 이번엔 L U2 L 프라임 U2L U2L 프라임 U2L 그 다음에 D2 그 다음에 L 프라임 U2 L U2 D2. 자, 하나 맞았죠? 그럼 마지막 하나를 맞추게 되면서 무조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1로 가고요. 얘가 1로 가서 얘가 오면서 모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실수로 공식을 잘못 올렸어요. 어쨌든 간에 바르게 하시게 되면은 자, 아까 페리티가 여기가 원래 이렇게 발생되어 있던 게 사라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페리티는 이 옆면에 있는 요거 다시 보여드리면 이 상황에서 U나 D를 회전면을 맞춘 다음에 옆면에 있는 센터를 한 칸씩 미룬 다음에 다시 맞춰주면 바로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요 제가 요 벌 큐브, 벌 4x4 맨디지 큐브라는 큐브 해법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큐브의 존재는 꽤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딱 보자마자 별거 있겠나 싶어서 사실 구매 생각이 아예 없었던 큐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이것 좀 해법 영상 좀 필요한데 만들어줄 수 있겠는 요청을 하셨을 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여건이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해법 영상을 남겨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지만 또 굉장히 색다른 저한테 재미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같았으면은 제가 구매하지 않았을 큐브인데 다른 분들의 이제 취향 또는 이제 안목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사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평소는 내가 접하지 못했던 재미들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큐브 하면서도 또 제가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느끼게 됐고 또 재미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쏠쏠해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솔빙 시간이 많이 길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결코 마냥 쉽지도 않은 큐브라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큐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